안녕하십니까. 2022년 18회 퀵스 발표를 맡은 전자융합공학과 김서아입니다.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채널은 로우 패스 필터 성질을 띠고 있어 고주파 성분이 왜곡됩니다. 이로 인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즉 ISI가 발생하게 됩니다. ISI 노이즈로 인해 데이터가 0인지 1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FIR 드라이버를 통해 ISI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TX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TX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로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채널은 로우 패스 필터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LRC 회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ISI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어 신호가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랜덤 데이터는 아니지만 의사적으로 랜덤하게 만들어진 패턴을 갖는 데이터를 PRBS라 말하며 이를 생성하는 회로를 PRBS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XOR 게이트를 이용하는 LFSR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구현을 토대로 한 16비트 PRBS 제너레이터를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TX를 하프레이트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프레이트 구조로 구현할 경우 풀레이트 구조로 설계하는 것보다 속도 측면에서 타이밍적으로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프레이트 구조이므로 PG에서 나온 16비트 데이터를 2비트로 진열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리얼라이저의 구조는 먹스박스를 여러 개 사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먹스박스는 그림과 같이 D 플립플롭과 레치를 사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보면 두 신호를 반줄기 차이 나도록 한 후 먹스를 이용하여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하나의 신호를 읽고 펄링 엣지에서 다른 신호를 읽어 두 신호를 직렬화하는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설계한 시리얼라이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탭 제너레이터는 탭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이며 프리, 메인, 포스트 탭, 즉 3개의 탭을 생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보듯이 레치를 사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IR 드라이버는 세그먼트 형식으로 구현하였고 하나의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탭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6개의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컨트롤 비트로 세그먼트 수를 조절하였습니다. 이때 컨트롤 비트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주는 코드로 구현하였습니다.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 오드 시그널을 읽고 펄링 엣지에서 이븐 시그널을 읽도록 세그먼트를 설계하였습니다. 프리 엠파시스를 통해 고주파 신호를 미리 증폭시킬 때 많이 증폭시키는 것이 이점이 아닙니다. 채널의 크기마다 적정한 탭의 값이 존재하는데 배트랩에서 MMS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탭의 값을 구하였습니다. 구한 최적의 탭 값 중 유효한 3개의 탭 값을 사용하여 나타낸 I 다이어그램은 다음 그림과 같고 I 하이트는 약 469.7mV입니다. 오실레이터의 출력은 CDR의 입력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CDR이 필요로 하는 90도의 페이스 차이를 갖는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링 오실레이터를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오실레이터 프리퀀시는 ENTD분의 1이므로 주파수를 변화시키려면 TD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스테이지 내부 회로를 보면 M3, M4가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하여 각각이 컨트롤 볼티지에 의해 제어되는 버라이벌 레지스터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윙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테일 커런트가 컨트롤 볼티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컨트롤 볼티지가 조정되어도 ISS-R13, ISS-R4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플리카 바이어싱을 사용하였습니다. M5는 딥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하며 A1은 M5의 게이트로의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A1의 루프 게인이 충분히 커지면 디퍼런셜 림프 볼티지는 작아져야 하므로 VP는 VREF, VDS의 절대값은 VDD-VREF로 근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드백은 I1이 변해도 상대적으로 일정한 드레인 소스 볼티지를 보장하게 됩니다. I1이 감소하면 I1이 M5의 게이트 볼티지를 상승시키고 R5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R3, R4도 커지므로 ISS R3, ISS R4가 일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수는 9비트, 파이는 8비트로 설계하여 디지털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파인드 구조는 가운데 사진과 같습니다.
커런 미러 매트릭스 컨트롤러는 바이너리 투 서브미터의 출력을 3비트를 행으로 7비트를 열로 하여 32가지의 출력을 만드는 회로입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1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32가지의 32비트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8비트 매트릭스 볼티지 덱은 입력의 1의 개수에 비례하여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세그아웃의 1의 개수만큼 커런 미러들이 켜지고 이에 따라 전류가 디지털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스티어 아웃을 처리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덱처럼 가장 낮은 자리의 비트부터 해당 비트가 1일 때 1개, 2개, 4개씩의 커런 미러가 켜지게 됩니다. 출력 쪽의 저항을 달아 이를 전압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전압이 오실레이터의 스테이지 속 베렉터로 전달되어 캐패시턴스가 전압에 따라 변화하므로 주파수가 디지털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폴스, 즉 컨트롤러 DFF의 구조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파인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며 비트의 자릿수, 커런트 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거의 같습니다. 최종 출력 전류가 오실레이터의 스테이지의 테일 커런트가 되므로 테일 커런트를 변화시킴으로써 주파수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 입력이 511의 이진수, 파인 입력이 255의 이진수일 때 최대 주파수 6.333GHz를 출력합니다. 이때 스윙은 디퍼런셜 스윙은 230mV, 싱글 엔디드 스윙은 이의 2배인 460mV입니다. 코스가 높은 값을 가질 때 주파수는 왼쪽, 코스가 낮은 값을 가질 때 주파수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코스가 17의 이진수일 때부터 오버랩이 발생하므로 이 구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오실레이터의 사용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434.18MHz부터 6.333GHz입니다. CDR은 수신하는 데이터와 PLL 클락 시그널 사이의 페이즈 차이에 맞는 복원된 클락으로 락을 걸어주는 블락입니다. TX에서는 클락을 제외한 데이터만을 RX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RX가 수신하는 데이터는 PLL의 타이밍과 페이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클락 사이의 타이밍 페이즈 차이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DR을 사용하면 클락의 라이징 또는 펄링 엣지에 수신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 로테이터는 데이터와 클락 사이에서 감지된 페이즈 차이를 컨트롤 비트로 입력받아 PLL에서 입력받은 클락을 복원하여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CDR의 핵심 블럭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CML 로직으로 PR을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스케매틱 레벨로 설계한 P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버트 셀을 이용한 CML PR의 인풋은 4개의 클럭과 7비트 컨트롤 비트를 입력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블럭은 I+, I-, Q+, Q- 시그널로 각각 90도의 페이스 차이를 두는 클럭 시그널입니다. 7비트의 컨트롤 비트 중 상위 2비트는 90도의 페이스 차이가 나는 2개의 클럭 시그널 중 어떤 시그널을 택할지 결정하는 비트이고 나머지 하위 5비트는 커런트 덱을 컨트롤하는 비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 셀 아웃풋 시그널을 디퍼런셜 투 싱글 엔디드를 이용하여 싱글 엔디드로 바꿔 스윙을 2배로 늘리고 리니어리티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케매틱 레벨로 설계한 7비트 PR의 스윕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7비트의 컨트롤 비트 변화에 따라 PR이 원유 I를 모두 커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스 INL은 마이너스 1.7, 맥스 DNL은 마이너스 796.4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GBps 해프레이트 트랜스미터는 PR과 DCO를 조합하여 시스템 레벨로 설계하였습니다. 해프레이트 구조이므로 2.5GHz의 클럭을 사용하였습니다. DCO에서 나온 클럭은 PR을 사용하여 30pf 미러 TX 클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리탭은 3개, 메인 탭은 19개, 포스트 탭은 8개의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I 하이트가 0mV에서 약 488mV로 증가하였습니다. TX와 RX에서 바라본 저항값이 55으로 같지 않게 되면 반사계수만큼 반사되어 노이즈로 작용되므로 RX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500mV를 아웃풋으로 하여 전류를 측정한 결과 약 10mA가 나와 50옴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가 설계된 칩을 측정한 결과 I 하이트가 203.2mV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프리탭은 0개, 메인탭은 15개, 포스트탭은 2개의 세그멘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설계한 TX와 실제로 설계된 칩을 측정한 결과가 동일하게 ISI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I 하이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TX를 설계 및 측정하였습니다.